당신이 뭔데 감히 내 남편한테 손을 대. 이 정신 나간 년아. 미라가 지숙의 멱살을 잡아챘다. 지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보험 아줌마가 왜 이러세요? 지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미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보험? 야, 이 쌍년아.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 저는 진짜 모르는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태호가 황급히 달려왔다. 미라야. 진정해. 여긴 우리 집이라고.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아내 칭찬을 왜 해? 왜? 미라가 태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아니,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말이 그렇게 나와? 5억 날렸는데?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래도 아내가 좋아? 지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먼지를 털었다. 그 눈빛이 달랐다.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이었다. 아, 그러니까요. 5억이나 날린 바보 같은 우리 남편 말이죠? 태호와 미라가 동시에 지숙을 쳐다봤다. 뒤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상민이었다. 여보, 서류 다 준비됐어요. 이혼 합의서하고 상간녀 소송 서류요. 도대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상간녀의 남편과 손을 잡게 된 걸까요? 그 2억이라는 거액은 대체 무슨 돈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5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바로 석 달 전이었습니다. 지숙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남편 태호의 아침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15년을 한결같이 차려온 밥상이었다. 여보, 밥 먹어요. 태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알았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결국 입에 한 숟가락 넣고는 일어섰다. 아, 바빠서 그래. 회사 일찍 가야 돼. 아니, 아침은 먹고 가야지. 점심도 걸으면서. 괜찮아. 나가서 먹을게. 태호가 황급히 문을 나섰다. 지숙은 혼자 남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딱 한 번만 닿았다 간 흔적. 쯧쯧, 요새 들어 영 이상하더라니. 지숙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싱크대에 놓인 태호의 바지에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영수증이었다. 뭐지? 또 술 먹었나? 펼쳐본 순간 지숙의 손이 멈췄다. 연인 모텔. 2인실 5만 원.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영수증을 다시 펼쳐봤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태호가 회식한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아니야. 회식 끝나고 취해서 혼자 쉬었을 수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지숙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손을 비벼댔다. 손바닥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날 저녁 태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왔어?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부장님이 사준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래도 요새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몸 상할까봐. 에이, 괜찮아. 나 아직 젊어. 태호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숙은 태호의 바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뒤졌다. 또 영수증이 나왔다. 이번엔 레스토랑이었다. 2인분 스테이크 14만 원. 2인분. 목이 탁 막혔다. 나하고는 김밥 천국도 안 가면서 다음 날 지숙은 태호가 출근한 뒤 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지숙 생일이었다. 아직은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리고 미라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클릭.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5시에 봐요? 그래, 5시에 보자. 우리 장소에서. 오빠 진짜 최고예요. 사랑해요. 지숙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화면이 흐릿해졌다. 아니, 눈물이 고인 거였다. 사랑해요. 사랑해. 15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지숙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라. 얘가 누군데? 카톡 프로필을 클릭했다. 사진이 나왔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 빨간 립스틱,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30대네. 나보다 어리네. 지숙은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치가 쌓여 있었다. 오빠, 아내한테 언제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봐서. 오빠도 참.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나이도 많고 촌스럽고. 미안. 내가 정리할게. 조금만 참아줘.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키보드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자판을 적셨다. 촌스럽고, 나이도 많고, 1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명절 제사 차례상도 혼자 다 준비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웃으며 들었다. 그게 촌스러운 거였나? 지숙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태호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응. 회식 없어서. 그래.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 카톡에 보니까 5시에 미라 만났잖아. 분명히 같이 밥 먹었을 거야. 그래. 그럼 씻어. 내가 과일 깎아줄게. 지숙은 태연하게 웃었다. 태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욕실로 들어갔다. 지숙은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벗겨냈다. 길게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지? 이혼? 위자료?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그냥 이혼하면 저 여자는 그냥 태호 차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지숙은 사과칼을 3개 쥐었다. 어떻게든 둘 다 지옥으로 보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숙은 태호 카톡을 다시 열었다. 미라의 프로필을 길게 눌렀다. 이 사람의 정보를 봅니다. 회사명이 나왔다. 대림종합건설 홍보팀. 지숙은 네이버에 대림종합건설을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임원진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다. 대표이사 최상민. 사진을 클릭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이 사람이 미라 남편인가? 지숙은 더 검색했다. 상민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숙은 피식 웃었다. 자산? 그 아내가 지금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데? 그날 오후 지숙은 결심했다. 이혼은 하되
내 방식대로. 지숙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다. 최상민 대표님께 당신의 아내 미라가 제 남편 강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를 동봉합니다. 연락 주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캡처한 카톡 대화와 영수증 사본을 인쇄에 넣었다. 다음 날 지숙은 대림종합건설 본사 앞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우체통 입구에 편지를 밀어 넣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사흘이 지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태호 씨 부인이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상민이라고 합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명동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지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다음 날 오후 지숙은 명동 카페에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상민이었다. 앉으세요. 상민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숙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편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네요. 저도 힘들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도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이제 확실해졌으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혼 하시려고요? 당연하죠. 상민의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3개월만 이혼을 미뤄주십시오. 예, 그게 무슨... 상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2억입니다. 지숙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3개월 동안 모르는 척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대체 왜요? 왜 3개월이나? 상민이 차갑게 웃었다. 그냥 이혼하면 재미없잖아요. 저 둘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숙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2억.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상민이 봉투를 지숙 쪽으로 밀었다. 일단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무슨 지시요? 상민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내일 남편 지갑에 이걸 넣어주세요. 화면에는 여성용 피임약 사진이 나와 있었다. 네, 이걸 왜요? 모르는 척하고 넣어두기만 하세요. 남편이 발견하게요. 그럼 남편이 미라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고요. 지숙은 상민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원하시잖아요? 복수? 지숙의 손이 천천히 봉투로 향했다. 무겁고 두툼한 봉투. 2억. 이혼하면 위자료는 못 받지 않나요? 제가 3개월이나 모른 척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 세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지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봉투를 집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2억의 무게. 좋은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상민이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연락은 이 번호로 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네. 상민이 카페를 나갔다. 지숙은 혼자 남아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
게임 시작이네. 그날 저녁 지숙은 약국에서 여성용 피임약을 샀다. 손이 떨렸다. 집에 돌아오니 태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응, 마트. 그래. 저녁은? 지금 할게. 지숙은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슬쩍 태호의 재킷을 쳐다봤다. 소파 옆에 걸려 있었다. 밥을 차리고 태호를 불렀다. 여보, 밥 먹어. 응. 태호가 식탁에 앉았다. 지숙은 국을 떠주며 말했다. 아, 여보.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먼저 씻어. 땀 냄새 나. 그래. 알았어. 태호가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지숙은 재빠르게 소파로 갔다. 태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퍼를 열고 카드 사이에 피임약 하나를 밀어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다. 제발, 들키지 마.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왔다. 물소리가 멈췄다. 태호가 나왔다. 아, 시원하다. 밥 먹자. 그래. 지숙은 태호 맞은편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출근 준비를 했다. 지갑을 집어들었다. 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슬쩍 쳐다봤다. 태호가 지갑을 열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이게 뭐지? 피임약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호가 그걸 집어들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지숙은 모른 척 설거지를 계속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태호가 피임약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황급히 문을 나갔다. 나갔다 올게. 문이 쾅 닫혔다. 지숙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완료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이제 임하기 시작됩니다. 태호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다. 지갑에서 그 피임약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대체 분명히 지숙 거는 아니었다. 지숙이는 아이를 못 낳는 체질이라 피임약 같은 거 먹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 이건 누구 거지? 순간 머릿속에 미라의 얼굴이 스쳤다. 설마 미라가? 아니야, 아니야. 미라는 나만 만나.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어제 만났을 때 미라가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피한 게 생각났다. 누구랑 통화했지? 물어봤더니 언니라고 했는데.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빠? 미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라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점심 괜찮아? 오빠 미안해요. 오늘 팀 회식이 있어서. 회식? 갑자기? 응,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셨어요. 미안해요, 오빠.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피임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뭔가 찜찜했다. 점심시간 태호는 대림종합건설 근처 식당가를 배회했다. 미라가 정말 회식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일시쯤 미라가 나왔다. 하지만 혼자였다. 회식이라더니 미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골목 안쪽 카페로 들어갔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저 새끼가 누구야?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잘 차려입은 양복에 미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미라도 웃고 있었다.
화사하게. 태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이 쌍년이 날 갖고 논 거야?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만약 오해였다면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태호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회사로 돌아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미라에게 전화했다. 야, 회식 어땠어? 아, 좋았어요. 오빠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잖아. 그래. 뭐 먹었어? 삼겹살이요. 소주도 한잔 했어요.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미라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예.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전화 너머로 미라가 웃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요? 오빠 하나도 벅찬데. 그래. 미안. 그냥 요새 내가 좀 바빠 보여서 일 때문에 그래요. 걱정 마세요, 오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지숙이 마중을 나왔다. 어머,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그래. 내가 미역국 끓였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태호는 멍하니 지숙을 쳐다봤다. 무슨 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15주년. 아, 미안. 까먹었어. 지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 알았어. 밥이나 먹자.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니 태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오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태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15년. 지숙이는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반면 미라는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맛있게 먹어. 지숙이 국을 떠주었다. 태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여보. 응? 요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던데. 태호는 움찔했다. 아니, 없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숙이 태호 앞에 홍삼 한 포를 놓았다. 이거라도 먹어. 내가 어제 약국에서 샀어. 고마워. 태호는 홍삼을 마셨다. 쓰고 달았다. 지숙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리고 슬쩍 핸드폰을 꺼내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완벽합니다. 계속 그렇게 착한 아내 연기하세요. 내일 미라한테 2단계 들어갑니다. 다음 날 미라는 출근하자마자 상민에게 불려갔다. 들어오세요. 상민의 사무실은 넓고 차갑게 정돈돼 있었다. 미라는 긴장하며 들어갔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상민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프로젝트 PT 자료예요. 다음 주까지 완성해 주세요. 네. 이거 분량이 할 수 있죠? 당신 홍보팀장이잖아요. 미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최소 일주일은 좋게 걸릴 양이었다. 근데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가려고 했는데 취소하세요. 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라 씨, 상민이 차갑게 미라를 쳐다봤다. 요새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집중해 주세요. 회사 일에. 미라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저래? 요새 이상해. 핸드폰을 꺼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 힘들다. 보고 싶어. 태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근데 미라야, 너 어제 점심 때 누구 만났어? 미라의 손이 멈췄다. 예. 무슨 소리예요? 봤어. 카페에서 남자랑 있는 거.
미라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거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분명히 남자랑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그건 회사 거래처 사람이에요. 업무 미팅이었어요. 업무 미팅을 왜 회식한다고 거짓말했어? 그게 오빠한테 말하면 질투할까봐. 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질투? 내가? 웃기지 마. 너 지금 날 바보로 하나? 오빠 진짜예요. 오빠 믿어줘요. 믿으라고? 지갑에서 피임약 나온 것도 설명 좀 해봐. 미라는 머리가 하얘졌다. 피임약? 그게 뭔데요? 내 지갑에 여자 피임약이 있었어. 그거 내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럼 누구 거야? 귀신이 넣었어? 미라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오빠, 진짜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태호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라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 미라는 태호를 만나려 했지만 태호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라는 집에 돌아와 상민에게 말했다.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상민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일찍 자요. 여보는 안 힘들어? 요새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은데. 상민이 신문을 내렸다. 차갑게요? 원래 이런데요. 당신이 바빠서 몰랐을 뿐이죠. 무슨 소리야? 미라 씨, 요새 퇴근이 늦던데. 야근 많이 해요? 미라는 움찔했다. 응. 프로젝트 많아서.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상민이 다시 신문을 들었다. 미라는 뭔가 불안했다.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한편 지숙은 태호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아직 지숙 생일이었다. 미라와 태호의 카톡 대화를 캡처했다. 싸우는 내용이었다. 지숙은 상민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보내드립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상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완벽해요. 이제 3단계 준비하세요. 내일 당신한테 택배가 갈 겁니다. 무슨 택배요? 스파이 앱이요. 남편 핸드폰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위치랑 대화 내용이 우리한테 다 보입니다. 지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택배가 왔다. 작은 USB였다.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1.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2.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3. 5분이면 설치 완료됩니다. 지숙은 태호가 출근한 뒤 태호가 집에 두고 간 구형 핸드폰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았다.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설치 중. 3분 남음. 지숙은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 설치 완료. 이제 핸드폰의 모든 내용이 클라우드로 전송됩니다. 지숙은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완료했어요. 훌륭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지숙은 마중을 나갔다. 어머, 오늘도 늦었네. 많이 힘들었어? 응. 좀. 피곤하지? 내가 조격 준비해놨어. 하고 와. 그래, 고마워. 태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지숙은 그 틈에 태호의 재킷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잠금을 풀고 설정을 확인했다. 스파이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지숙은 핸드폰을 도로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상민이 보낸 링크를 클릭했다. 태호의 핸드폰 화면이 그대로 보였다. 카톡, 전화, 위치까지. 이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다음 날 낮 태호는 회사를 몰래 빠져나왔다. 미라를 만나기로 했다. 미라가 카페에 먼저 와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오빠, 왜 그래?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이상해요. 저한테 계속 일을 시키고 감시하는 것 같고, 설마 들킨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빠가 빨리 이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혼? 그게 쉬운 줄 알아? 지숙이가 순순히 놔줄 것 같아? 하지만 됐어. 타이밍 봐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가지 마요. 나 회사 가야 돼.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의심받아. 태호는 미라를 남겨두고 나갔다. 미라는 혼자 남아 커피를 홀짝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든 대화는 지숙의 핸드폰으로 실시간 녹음되고 있었다. 지숙은 상민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이혼하래요. 남편한테. 좋아요.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준비하세요. 4단계가 뭔데요? 미라한테 미끼를 던질 겁니다. 돈 냄새를 맡게요. 그러면 저 둘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곧 끝나겠지. 이 지옥 같은 시간도. 그날 밤 태호는 집에 돌아와 지숙에게 말했다. 여보, 응? 나 요새 회사에서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 지숙은 접시를 닦다 멈췄다. 투자? 응, 괜찮은 건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한 5천만 원? 지숙은 태호를 쳐다봤다. 그건 우리 전 재산인데. 알아. 근데 이거 대박이야. 몇 달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 지숙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시작됐네. 상민이 움직인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진짜? 고마워. 태호가 지숙을 안았다. 지숙은 태호의 등을 토닥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문 밖에서는 봄바람이 쌩쌩 불어왔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태호가 출근하자마자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에 남편이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예상대로네요. 미라가 흘린 미끼를 물었군요. 근데 5천만 원이래요. 우리 전 재산인데. 걱정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받을 겁니다. 일단 말리는 척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지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5천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그날 저녁 태호가 들어오자마자 지숙에게 물었다. 어때? 생각해봤어? 여보, 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뭐가 이상해?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 우리 전 재산을 넣는 건. 에이, 괜찮아. 내가 확인해봤어. 완전 대박이야. 그래도 지수가. 태호가 지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평생 이렇게만 살 거야?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고 싶어. 그래야 너한테도 좋은 거 해주고. 지숙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다. 좋은 거? 나한테? 거짓말쟁이. 알았어. 그럼 한번 믿어볼게. 진짜? 고마워. 태호가 지숙을 끌어안았다. 지숙은 태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다. 이제 곧이야. 곧 너한테 벌이 떨어질 거야. 한편 미라는 회사 복도에서 상민과 마주쳤다.
미라 씨, 잠깐. 네. 상민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투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새 핫한 회사인데 몇 달 안에 상장한대요. 미라의 귀가 번쩍 뛰었다. 상장요? 응. 지금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벌어요. 내부자 정보거든요. 상민이 명함을 슬쩍 건넸다. 이 회사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투자하실 생각 있으면. 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정보를? 당신 홍보팀장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회사 홍보할 때 도움 될 수도 있고. 상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지나갔다. 미라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상장 2배. 그날 저녁 미라는 태호를 만났다. 오빠, 대박 정보 들었어. 뭔데? 미라가 명함을 보여줬다. 이 회사 곧 상장한대. 지금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로 불어. 태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어디서 들었어? 남편한테. 남편이 골프 모임에서 들었대. 진짜야? 확실해? 응. 내부자 정보래. 오빠, 이거면 우리 둘 다 이혼하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태호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럼 얼마나 넣어야 돼? 많이 넣을수록 좋지. 나는 법인카드로 좀 빼서 넣을 거야. 법인카드? 그거 횡령 아니야? 에이, 나중에 갚으면 되지. 2배로 불리면 갚고도 남아. 태호는 망설였다.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좋아. 일단 넣어. 그럼 억대 되잖아. 미라가 태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이번이 기회야. 우리 이번에 대박 나면 바로 이혼하고 같이 살자. 태호는 미라의 얼굴을 쳐다봤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알았어. 해보자. 오빠 최고. 미라가 태호에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상민이 고용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태호는 은행에 갔다.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5천만 원. 15년 모은 건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미라의 말이 떠올랐다. 이번이 기회야. 태호는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 사무실로 갔다. 강남 한복판 번듯한 건물이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맞아줬다. 투자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됐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벽에는 각종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다. 대단한 회사네. 어느 정도 투자하실 건가요? 5천만 원입니다. 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3개월 안에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럼 최소 2배는 보장됩니다. 정말요? 네. 계약서 작성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태호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했다. 이거 다 읽어봐야 하나요? 기본적인 투자 계약서예요. 걱정 마세요. 태호는 서명을 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태호는 사무실을 나와 미라에게 전화했다. 야, 나 넣었어. 5천. 오빠, 나도 방금 넣었어. 나는 1억. 1억? 어떻게? 법인 카드에서 빼고 내 적금도 깨고 다 모았어.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안 들켜. 걱정 마. 오빠,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야.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대박 나는 건가? 집에 돌아오니 지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좀 돌아다녔어. 지숙은 태호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들뜬 얼굴이었다. 여보, 혹시 투자한 거야? 태호는 움찔했다. 응, 했어. 얼마나? 5천. 지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여보, 그거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사기는 아니고? 아니야. 확실한 거야. 나 알아봤어. 하지만 지수가 날 믿어. 이번엔 진짜야. 곧 대박나.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믿을게. 태호가 씻으러 들어갔다. 지숙은 부엌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5천만 원 넣었어요. 미라는 1억 넣었습니다. 이제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요? 수익률 발표? 가짜로 2배가 됐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미쳐 날뛸 거예요. 지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집 담보대출이든 친척 돈이든 더 크게 넣게 만들어야 타격이 큽니다. 알겠어요. 2주가 지났다. 태호에게 문자가 왔다.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에서였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의 투자금이 18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평가액 9천만 원. 태호는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대박, 대박이야. 동시에 미라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 현재 평가액 1억 8천만 원. 미라는 사무실에서 입을 막았다. 8천만 원 벌었어. 단 2주 만에. 미라는 황급히 태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봤어? 문자. 봤어. 미쳤어. 진짜 대박이야. 오빠, 더 넣자. 더 넣으면 더 벌잖아.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오빠, 집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집은 지숙이 명의인데. 그럼 오빠 명의로 된 거 없어? 시동생한테 빌려줬던 돈이 있긴 한데. 2천만 원. 그거라도 받아. 빨리. 알았어. 태호는 그날 저녁 시동생에게 전화했다. 처남 나야. 형부. 무슨 일이에요? 저기, 그 돈 말이야. 2천만 원. 좀 급하게 필요한데. 아, 그거요? 지금은 좀 힘든데요. 다음 달에는 안 돼. 이번 주까지 필요해. 그게 제가 지금 애 학원비랑 이것저것.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처남, 내가 급하다니까. 일단 빌려줘. 곧 갚을게. 형부, 정말 급하세요? 응, 정말 급해.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태호는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2천 확보했어. 나도 추가로 3천 더 넣을게. 이번엔 진짜 끝장 보자. 며칠 뒤 지숙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태호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안을 열어보니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 계약서가 있었다. 5천만 원. 이미 넣었구나.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다. 추가 투자 2천만 원. 시동생 돈. 지숙의 손이 떨렸다. 시동생 돈까지. 미쳤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호였다. 집에 있었어? 응. 청소하고 있었어. 태호가 가방을 집으며 물었다. 여보, 혹시 우리 집 담보대출 가능해? 지숙은 태호를 쳐다봤다. 집 담보대출? 왜? 투자 좀 더 하려고.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 집까지 걸면. 아니야.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 2배로 불었어. 5천이 9천이 됐다고. 지숙은 놀란 척했다. 진짜?
그럼 그냥 그거 뺏어 쓰면 되잖아. 그게 지금 빼면 손해래. 좀 더 넣어두면 더 불어. 그래도 집은 제발 한 번만 도장 찍어줘. 태호가 지숙의 손을 잡았다. 지숙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사람 완전히 미쳤네. 알았어. 서류 가져와. 진짜? 고마워. 태호가 지숙을 껴안았다. 지숙은 태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다. 곧이야. 곧 끝나. 다음 날 지숙은 은행에 갔다. 집 담보대출 서류를 받았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이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태호에게 건넸다. 여보, 이거 2억까지 가능하대. 태호의 눈이 커졌다. 2억? 응.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집까지. 괜찮아. 몇 달만 있으면 4억이 돼. 그럼 대출 갚고도 2억 남잖아. 태호는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지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덫에 완전히 걸렸네. 핸드폰을 꺼내 상민에게 전화했다. 남편이 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해요. 완벽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 투자회사가 먹튀합니다. 동시에 미라의 횡령 내역이 터집니다. 지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혼 서류에 자동으로 서명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다. 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닦아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야. 배신한 건 저 사람. 저녁 태호가 환호하며 들어왔다. 여보, 됐어. 2억 받았어. 그래. 이제 총 투자금이 2억 7천이야. 이게 2배가 되면 5억 4천이네. 맞아. 우리 대박 나는 거야. 태호가 지숙을 들어 올렸다. 지숙은 어색하게 웃었다. 조심해. 허리 나가. 괜찮아. 나 기분 짱 좋아. 태호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투자 앱을 켜서 수익률을 계속 확인했다. 5억. 5억이면 미라랑 새 출발할 수 있어. 지숙은 옆에서 태호를 쳐다봤다. 미라. 결국 끝까지 미라 생각이구나. 지숙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분노만 남았다. 주말 미라는 태호를 만났다. 오빠, 나 추가로 3천 더 넣었어. 나는 2억 7천 넣었어. 대박. 우리 합치면 3억이 넘네. 그러게. 2배 되면 6억이야. 6억이면 진짜 이혼해도 걱정 없겠다. 미라가 태호에게 기대었다. 오빠,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겠지? 응.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진짜 행복해. 오빠 만나서. 태호가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 순간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민이었다. 남편이야. 받아야 돼. 그래. 미라가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라 씨, 월요일에 회사 감사 있어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세요. 미라의 얼굴이 하얘졌다. 네. 감사요? 응. 정기 감사해요. 준비해 두세요.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법인 카드. 1억. 어떻게? 태호가 다가왔다. 왜? 무슨 일이야? 오, 오빠. 나 큰일 났어. 왜? 회사 감사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태호도 얼굴이 굳었다. 그럼 1억 쓴 거 들키는 거야? 어떻게?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미라가 울기 시작했다. 태호는 미라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투자금 있잖아. 그거로 갚으면 돼. 하지만 아직 못 빼잖아. 회사한테 사정 얘기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 될 것 같은데. 미라는 태호 품에서 울었다. 태호도 불안했다. 왜 하필 지금? 그날 밤 지숙은 상민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월요일 아침 10시. 모든 게 터집니다. 준비하세요. 지숙은 문자를 지우고 침대에 누웠다. 태호는 옆에서 코를 골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겠지. 지숙은 태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안녕. 태호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태호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지숙이 아침을 차렸다. 잘 먹어. 응. 나갔다 올게. 태호가 문을 나섰다. 지숙은 문이 닫히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다. 상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작됐습니다. 지숙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월요일 오전 10시. 태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투자 앱을 확인하고 있었다. 수익률이 또 올랐다. 200%. 곧 3배가 되겠는걸?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오빠, 대박 소식이야. 뭔데? 투자금이 3배가 됐대. 방금 문자 왔어. 태호는 황급히 앱을 새로 고침했다. 정말이었다. 평가액 2억 7천만 원, 8억 1천만 원. 헉! 진짜네. 오빠, 이제 빼도 되지? 나 회사 감사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 나도 연락해 볼게. 태호는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투자금 출금하고 싶은데요. 아, 출금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예, 왜요? 상장 직전이라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출금 가능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그럼 일주일이나.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미라에게 전화했다. 야, 지금은 못 뺀대. 다음 주 금요일. 예. 그럼 나 어떡해. 감사가 오늘인데. 일단 버텨봐. 다른 방법 찾아보고. 미라는 울먹였다. 오빠, 나 진짜 무서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태호도 불안했다.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날 오후 2시. 대림종합건설 본사. 감사팀이 미라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미라 팀장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이 금액은 뭐죠? 1억? 그게 업무용 지출이 맞나요? 그건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 사무실로 가시죠. 지금 당장.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거리며 일어났다. 상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상민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여보. 최미라 팀장. 상민이 차갑게 미라를 불렀다. 여보가 아니었다. 법인 카드로 1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군요. 그게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여보, 나 당신 아내잖아. 상민이 피식 웃었다. 아내? 그런 아내가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립니까?
미라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 상민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태호와 미라가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게 뭡니까? 미라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떻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봤죠.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상민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횡령건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했어요. 귀책 사유 100%로. 여보, 제발. 한 번만. 나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여보, 나가라고. 상민이 소리를 질렀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핸드폰을 꺼내 태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들켰어. 다 들켰어. 뭐가? 남편이 알아. 우리 사진 다 있어. 횡령도 걸렸어. 태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우린. 오빠, 나 어떡해. 나 고소당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미라가 울부짖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다. 일단 진정해. 내가 방법 찾아볼게. 무슨 방법? 이미 끝났어.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때 뉴스 속보가 떴다. 긴급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 먹튀 의혹. 사무실 폐쇄, 대표 잠적. 태호는 기사를 클릭했다. 최근 급성장한 투자회사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투자자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태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안 돼.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들고 투자 앱을 켰다. 접속이 안 됐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태호는 회사를 뛰쳐나갔다. 강남으로 달려갔다.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 사무실로.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입구가 막혀 있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요? 사기 회사였대요. 도망갔다던데. 태호는 건물 앞에 주저앉았다. 8억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도 당한 건가? 불쌍하게.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계약서를 찾았다.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으악. 태호가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2억 7천만 원.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시동생 돈 2천만 원. 전부 날아갔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였다. 오빠, 투자회사. 나도 봤어. 우리, 어떻게. 둘은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태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호는 고개를 돌렸다. 지숙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상민이 있었다. 지숙아. 지숙이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오빈 씨, 투자 잘 됐나 봐요? 8억 됐다며?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죠. 제가 다 알려준 건데. 상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 강태호 씨, 재미있으셨어요? 당신이. 네. 퓨처테크 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가 접니다. 태호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이게 다 사기였어?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당신이랑 미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미쳤어. 너희 미쳤어. 미쳤다고요? 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어린 여자한테 빠져서.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카톡, 통화 내역, 모텔 영수증, 그리고 당신이 미라한테 한 말들. 아내는 촌스럽고 나이 많다. 그 말했죠?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완벽한 복수를요. 상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강태호 씨,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하세요. 뭐? 귀책 사유는 당신 쪽입니다. 불륜, 재산 탕진, 위자료는 5천만 원. 그리고 집은 지숙 씨 명의니까 당연히 지숙 씨 거고요. 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요. 지숙이 다가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서명 안 하면 법원 가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증거가 넘쳐나거든요. 태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서명했다. 지숙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남남이네요. 지숙아, 제발, 한 번만. 안녕히 계세요, 태호 씨. 지숙이 돌아섰다. 상민과 함께 걸어갔다. 기다려, 지숙아. 태호가 뒤따라갔다. 하지만 상민이 막아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태호는 주저앉았다. 지숙과 상민이 멀어졌다. 차에 탔다.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다. 뒤에는 무너진 태호가 남았다. 다음 날 미라는 경찰서에 출석했다. 횡령 혐의였다. 최미라 씨, 법인 카드 횡령 건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돈이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에 넣었다. 일단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다. 책상 맞은편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다. 오빠, 미라야. 둘은 눈만 마주쳤다. 말이 없었다.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세요? 형사가 물었다. 네, 알아요. 어떤 관계죠? 태호와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상민이 들어왔다. 뒤에 변호사가 따라왔다. 형사님, 추가 증거 제출하러 왔습니다. 상민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두 사람의 불륜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모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미라가 소리쳤다. 공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태호 씨한테 법인 카드로 빼돌린 돈으로 투자하자고 했죠? 녹취록 있습니다. 상민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했다. 오빠, 법인 카드로 돈 빼서 투자하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미라의 목소리였다. 미라는 말을 잃었다. 이건 불법 녹취잖아요. 식당에서 한 대화예요. 공개된 장소에서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일단 두 분 다 조사는 계속해야겠습니다. 태호가 미라를 쳐다봤다. 아,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뭐, 내 잘못? 내가 투자하자고 했잖아. 법인 카드까지 쓰라고. 오빠가 동의했잖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날 꼬드긴 거야. 오빠가 먼저 작업 걸었잖아.
뭐, 내가 유혹한 거지. 이 쌍년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둘은 서로 멱살을 잡았다. 형사들이 급히 말렸다. 진정하세요. 여긴 경찰서예요. 상민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지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요?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완벽한 결말이네요. 지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 인생 새로 시작하세요. 상민 씨도요. 둘은 악수를 나눴다. 그럼 전 이만. 상민이 돌아섰다. 지숙도 반대쪽으로 걸었다. 각자의 길을 갔다. 며칠 뒤 태호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화장실도 공동이었다. 이게 내 인생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동생이었다. 형부, 돈은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형부, 제 돈도 급한데요. 이번 달 안에 안 갚으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핸드폰을 던졌다. 다 망했어. 전부 다. 미라는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상민한테 쫓겨났다. 이제 어디로 가지? 친구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들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미라 그거 알아? 횡령했대. 불륜도 들켰고. 헐, 진짜? 완전 막장이네. 미라는 혼자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다. 경력이, 공백이 많으시네요? 네. 사정이 있었어서. 일단 한번 해보시죠. 야간 근무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태호는 편의점 직원복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라는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다. 힘들어요. 하루 10시간씩 서 있어야 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미라는 식당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 인생이. 한편 지숙은 카페를 오픈했다. 지숙이네 카페. 아담하고 예쁜 카페였다. 2억과 위자료 그리고 집을 팔아서 마련한 곳이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숙은 밝게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저녁 상민이 손님으로 왔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지숙이 커피를 내렸다. 상민에게 건넸다.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이혼 정리 끝났어요. 축하드려요. 당신도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요, 상민 씨.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저도요. 우리 좋은 동맹이었죠. 그쵸? 상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자주 오세요. 그럴게요. 상민이 일어섰다. 계산을 하고 나갔다.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지숙은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이 지났다. 태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벽 2시 손님이 없는 시간. 후. 카운터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켰다.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나야.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빠도 힘들죠? 응. 미치겠어.
매일 라면이나 먹고 담배도 못 사 먹겠어. 미라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손이 다 부르텄어. 설거지하느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지. 침묵이 흘렀다. 그나저나 시동생이 계속 연락 와. 돈 갚으래. 얼마인데요? 2천만 원. 어떻게? 나도 빚이 산더미야. 법인카드 1억. 변호사 선임비.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다 지숙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다 꾸민 거야. 상민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대. 그 새끼들. 우리 완전히 갖고 논 거야. 미라가 울먹였다. 오빠, 우리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나긴. 뭘 끝나? 반드시 복수할 거야. 복수? 무슨 수로? 방법이 있어. 일단 만나자. 내일 퇴근하고.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수가 두고 봐. 다음 날 저녁 태호와 미라는 싸구려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오빠. 미라는 야윈 얼굴이었다. 화장기도 없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오빠도. 태호의 얼굴도 수척했다. 수염도 덥수룩했다.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일단 마시자. 응. 소주를 따라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다. 오빠, 복수 방법이 뭔데요? 태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숙이 카페 있잖아. 거기 불 지르면. 미쳤어요? 그건 범죄잖아요. 범죄? 우리한테 한 짓은 범죄 아니야? 그래도 그러다 진짜 감옥 가요. 태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럼 뭐 어쩌라고. 이대로 당하고만 살라고. 목소리 낮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미안. 근데 진짜 분하잖아. 나도 분해요. 매일 설거지하면서 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태호가 미라를 쏘아봤다. 야, 솔직히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미라의 눈이 커졌다. 뭐? 내 잘못? 내가 투자하자고 했잖아. 법인 카드까지 쓰라고 꼬드긴 거. 꼬드겼다고? 오빠가 동의했잖아요. 동의는 개뿔. 내가 계속 졸라댔잖아. 오빠도 좋다고 했잖아요. 8억 되니까 신나하면서. 태호가 테이블을 탁 쳤다. 야, 이 쌍년아.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쌍년? 미라가 소주잔을 집어들었다. 오빠야말로 쓰레기지. 처음에 작업 건 게 누군데? 뭐? 내가 작업을 걸었어? 내가 유혹한 거지. 유혹? 미라가 소주를 태호 얼굴에 확 끼얹었다. 오빠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내랑 안 맞는다고. 태호도 일어나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이 미친년이. 와봐. 와보라고. 포장마차 주인이 달려왔다.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미라가 돈을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태호도 따라 나갔다. 골목에서 둘은 마주 섰다. 야, 최미라. 뭐? 우리 이제 끝이야. 좋아. 나도 오빠 같은 인간 질색이야. 뭐? 너 지금 날 뭐라고 했어? 인간이라고 했어. 쓰레기. 하등한 인간. 태호가 미라에게 달려들었다. 미라도 태호의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으악. 너나 잘해. 둘은 골목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저기 뭐야? 싸우는 거 아니야? 누가 경찰 불러? 순찰차가 도착했다. 거기 두 사람. 그만. 경찰이 둘을 떼어놨다. 태호와 미라는 헐떡였다.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먼저.
제가 뭘 했다고요? 둘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유치장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다. 상민과 지숙이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태호 씨랑 미라 씨네. 지숙이 밝게 웃었다. 태호는 벌떡 일어났다. 지수가, 태호 씨, 어쩜 이렇게 됐어요? 쯧쯧. 이게 다 내 짓이잖아. 제 짓이요? 투자한 건 태호 씨잖아요. 전 모르는 일인데? 상민도 미라를 쳐다봤다. 미라 씨, 형사사건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제 때문이요? 횡령한 건 당신이잖아요. 미라는 철창을 잡고 소리쳤다. 당신들, 우리 인생 망쳐놓고. 지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인생 망친 건 너희가 먼저야. 기억 안 나? 내 인생 15년 망쳐놓은 거. 이건 상간녀 소송 서류야. 미라 씨한테. 서류를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위자료 1억. 감당할 수 있겠어? 미라는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다. 1억. 상민도 서류를 꺼냈다. 이건 이혼 소송 확정 판결문이에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 없음. 귀책 사유 100%니까요. 당신, 악마야. 악마. 상민이 피식 웃었다.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전 천사죠. 태호가 철창을 주먹으로 쳤다. 으악, 이 개새끼들아. 태호 씨, 조심하세요. 여긴 경찰서예요. 지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참, 한 가지 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봐. 내 통장. 계좌 잔액 4억 8천만 원. 2억은 상민 씨한테 받은 거고 1억은 위자료. 나머지는 집 팔아서 받은 거야. 태호는 통장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 돈, 내 돈이야. 내 돈? 지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15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지수가, 제발, 한 번만요? 지숙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그랬어? 15년 동안 성실하게 산 아내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지숙은 태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용서? 지숙이 몸을 숙였다. 태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린 거, 명절마다 혼자 제사상 차린 거, 시어머니 잔소리 웃으며 들은 거, 그거 다 기억해? 응.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뭔데? 촌스럽고 나이 많은 여자라는 말이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난 용서 안 해. 절대로. 지숙이 일어섰다. 아,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거 투자회사 대표 알지? 사실 그거 상민 씨가 만든 유령 회사야. 사진에는 상민이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5억? 그거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야. 다 가짜였어.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였지.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럼 피임약도, 투자 정보도 다, 맞아. 다 우리가 심어놓은 거야. 미라가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이건 사기잖아. 상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기요?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우린 그냥 같은 방법으로 갚아준 것뿐이에요. 이 쌍놈들아. 미라가 철창을 흔들었다. 경찰이 달려왔다. 조용히 하세요. 지숙은 상민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태호와 미라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지수가, 미라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닥쳐. 오빠 잘못이지. 이 쌍년아, 쓰레기 같은 새끼.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말리러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상민이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15년이란 시간이 쉽게 잊히겠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 끝이에요. 진짜 끝. 네. 이제 앞만 보세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시원했다. 상민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저도 동시에 말했다. 둘은 웃었다. 건강하세요, 지숙 씨. 상민 씨도요.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차로 향했다. 지숙은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경찰서를 바라봤다. 안녕. 태호야.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2주 뒤, 태호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강태호는 원고 손지숙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라도 다른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최미라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원고 최상민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원 밖에서 태호와 미라가 마주쳤다. 말이 없었다. 미라가 먼저 돌아섰다. 미라야,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 미라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탓도 있어. 탓? 미라가 비웃었다. 오빠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건 나야. 그건 인정해. 근데 투자도 법인 카드도 다 오빠가 동의했잖아. 동의를 했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됐어. 이제 진짜 끝이야. 태호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래, 꺼져. 다시는 보지 말자. 미라도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 태호는 고시원 방에서 소주를 마셨다. 다 망했어. 전부 다.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를 내려봤다. 가족, 친구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들 등을 돌렸다. 왜 나만 이렇게. 소주병을 벽에 던졌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옆방에서 벽을 쿵쾅 쳤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라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다. 후루룩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핸드폰을 봤다. SNS에는 예전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다. 다들 행복하네. 나만 빼고. 핸드폰을 던졌다. 그날 밤 태호는 꿈을 꿨다. 지숙이 밥을 차려주는 꿈이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여보, 많이 먹어. 지숙이 웃었다. 환한 미소였다. 태호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숙은 점점 멀어졌다. 지숙아. 눈을 떴다. 고시원 방이었다. 현실이었다. 꿈이었구나. 태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라도 꿈을 꿨다. 상민과 결혼하던 날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날. 미라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상민이 말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넌 쓰레기야. 안 돼.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또 꿈.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의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아침이 와도 희망은 없었다. 다만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의무만 남았다. 지옥. 그들은 살아있는 지옥에 갇혔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지숙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숙은 밝은 얼굴로 커피를 내렸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경쾌했다. 카페는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화이트 톤의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다.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있다 가세요. 지숙은 카운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행복해 보이네. 지숙도 이제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오후 3시 손님이 줄어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돌아보니 상민이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한 달 만인가? 네. 바빠서 못 왔어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지숙이 커피를 내려 상민에게 건넸다. 요즘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요. 회사 일이 많아서. 건강은요? 괜찮아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좋네요. 상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숙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카페도 잘 되고. 다행이네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저기, 혹시 태호 씨 소식 들으셨어요? 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상민이 핸드폰을 꺼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더라고요. 화면에는 편의점 직원복을 입은 태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숙은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돌려줬다. 그렇군요. 아무 감정 없으세요? 없어요. 이제 남이니까요. 상민은 지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예요. 완전히.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렇겠죠. 상민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자주 오세요. 상민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지숙 씨. 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지숙이 미소를 지었다. 상민 씨도요. 상민이 나갔다. 지숙은 빈 컵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잘 살아, 상민 씨. 그날 저녁 태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나 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 새벽 2시.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미라였다. 둘은 눈이 마주쳤다. 뭐하러 왔어? 태호가 차갑게 물었다. 담배 사러. 미라는 담배를 집어 카운터에 놓았다. 4,500원입니다. 미라가 돈을 냈다. 태호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미라를 쳐다봤다. 너 많이 야윈 것 같다. 신경 쓰지 마. 미라가 담배를 집어 나가려다 멈췄다. 너도 많이 힘들어 보여. 너나 잘 살아.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태호는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태호는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형부,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미안해. 아직은. 형부, 제 돈도 급하다니까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법적으로 조치 취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2천만 원. 어떻게 모으지? 편의점 알바비로는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 빼면 50만 원 겨우 남았다. 40개월. 3년 넘게 걸려. 절망이 밀려왔다. 미라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 더 빨리 못해? 주방장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미라는 손이 부르터도 설거지를 계속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원룸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집도 이제 옮겨야 하는데. 월세가 밀렸다. 집주인이 독촉 전화를 계속했다. 어떡하지? 변호사 선임비, 위자료, 횡령 변상금. 빚이 산더미였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1년 전만 해도 1년 전에는 회사 팀장이었다. 남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주 뒤 태호는 고시원에서 쫓겨났다. 월세 3개월 밀렸어요.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안 돼요. 나가세요. 태호는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왔다. 이제 어디로 가지? 찜질방으로 갔다. 하룻밤 자는데 10,000원. 아저씨, 여기요. 네. 돈을 내고 들어갔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다. 주변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흘렀다. 미라는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났다. 다음 달까지 못 내시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미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했다. 미라야, 한 달만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친구 집 거실 한 구석에 짐을 놓았다. 이게 내 인생이. 핸드폰을 켰다. SNS를 봤다. 지숙의 카페 계정이 떴다. 사진에는 지숙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지숙이네 카페 1주년. 감사합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축하해요. 사장님 커피 최고예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미라는 핸드폰을 던졌다. 왜 저 사람만 행복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느 날 태호는 길을 걷다가 지숙의 카페 앞을 지나갔다.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지숙이 보였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태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덥수룩한 수염,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나는 이렇게 됐는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지숙이 태호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지숙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다. 모른 척했다. 태호는 가슴이 무너졌다. 완전히 남이 된 거구나. 터덜터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 가, 태호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몇 달이 더 지났다. 겨울이 왔다. 지숙의 카페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숙은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건넸다. 그날 저녁 상민이 또 찾아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요, 상민 씨.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상민이 꽃다발을 건넸다.
어머, 고마워요. 카페 대박 나시라고. 감사합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카페를 한 곳 더 열까 생각 중이에요. 좋네요. 분점이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잘 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상민 씨는요? 저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려고요. 연애는 안 하세요? 상민이 웃었다. 아직은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둘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태호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여전히 편의점 알바, 여전히 찜질방.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눈을 감았다. 꿈도 꾸지 않았다. 미라는 친구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이제 진짜 바닥이네. 고시원 방. 2평도 안 됐다. 화장실도 공동. 어떻게 다시 일어서지. 침대에 누웠다. 답이 없었다. 그날 밤 미라는 핸드폰으로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잘 지내?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아니, 너는? 나도 아니. 그래. 미안해, 오빠. 그때 나도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긴 침묵.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렇구나. 잘 살아, 미라야. 오빠도. 대화가 끝났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다. 태호도 찜질방에서 울었다. 둘 다 알았다. 끝이라는 걸. 진짜 끝. 1년 뒤, 봄이 다시 왔다. 지숙의 카페는 2호점을 열었다. 오픈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축하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숙은 환하게 웃었다.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다. 상민도 왔다. 축하해요, 지숙 씨. 고마워요, 상민 씨. 이제 사업가네요. 아직 멀었어요. 둘은 샴페인을 들고 건배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새 출발을 위해. 따릉.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날 저녁 지숙은 혼자 카페에 남아 정리를 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네. 진짜 봄이 왔어. 지숙은 미소를 지었다. 15년의 악몽이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썩은 인연을 도려내니 내 인생에 진짜 봄이 왔다. 지숙은 불을 끄고 카페 문을 잠갔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편 태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없었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으로 지숙의 카페 SNS를 봤다. 지숙이네 카페 2호점 오픈. 사진에는 지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잘 됐네. 진짜. 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언제쯤? 대답은 없었다. 미라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부르텄다. 이게 내 인생. 한숨을 쉬었다.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만약 그때 태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어둠만이 그들을 감쌌다. 지숙은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고마워. 상민 씨. 고마워. 나 자신. 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마음도 따뜻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지숙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엔딩이었다. 권선징악. 배신한 자들은 벌을 받았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